바른 자세로 잔다는 것은 그 자는 시간 동안 근육이 충분하게 이완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 수면 동안에 보통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광진구 해운마취통증의학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통증 마음의 메신저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저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몸에 일어나는 통증 환자들을 다 모두 보고 있고요. 일반적인 근골격계 통증 환자도 보고 있습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다고 하는 감각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느낄 수 있는 불유쾌한 감각을 모두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불처럼 타오른다든지 아니면 쓰리다든지 아직 무디다든지 이런 모든 통증을, 모든 감각을 통틀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유해한 자극이 왔을 때 감각 수용체로부터 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게 되고, 그것이 척수를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 동안에 우리가 통증이라고 느끼는 어떤 임계치를 넘게 되면 통증이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그 통증의 역치는 개인마다 달라서 통증의 역치가 낮은 분들은 통증을 민감하게 느끼게 되고, 통증의 역치가 높은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제가 이제 환자를 진료하면서 느낀 점이 6개월 이상 오랫동안 치료한 분들이 잘 낫지 않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 논문도 찾아보고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보았더니, 통증이란 부분이 몸의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통증 부분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마음의 통증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스트레스 정도나 불안 정도, 우리 어떤 삶의 힘든 그런 인생사 같은 것을 포함하는 이제 포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런 마음의 통증을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뇌촬영을 했을 때 이런 만성 통증인 분들의 뇌에서 편두체 부분이 활성화되고 전두엽 부분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몸의 통증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통증이라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통증을 잘 관리를 하면 우리 몸 전체의 통증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책의 제목도 마음의 메신저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네, 통증이란 것이 우리가 느끼는 어떤 통증의 강도가 어떤 장기나 그 몸의 질환의 정도랑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병이 크게 진행이 되었는데 실제 통증은 아주 작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손상이나 이런 게 작은데도 우리가 느낄 때 크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의 정도와 그 병의 정도는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통증에도 신경 쓰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에게 질병으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근골격계 통증은 현대인들 되게 구조적인 어떤 틀어짐, 그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세가 잘못되어서 허리가 안 좋았다고 가정했을 때 허리에 그 안 좋은 점을 보상하려고 등 쪽이나 목어깨 쪽에서도 틀어짐이 생기면서 목어깨 통증도 발생하게 되고요. 허리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골반이 틀어지고 그 다리 쪽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안 좋은 구조의 기간이 오래될수록 구조가 만성화되면서, 예를 들어서 척추 같은 경우에는 틀어짐에 의해서 디스크나 협착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다리 쪽으로 계속 그런 영향이 생긴다면 인대가 약해진다든지 아니면 족저 근막염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가 안 좋은데 그 몸으로 나타나는 연관통인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안 좋은데 어깨나 등이 아프다 이런 경우에도 그 원인을 제대로 찾지 않으면 사실 심장이 병을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인을 적절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이제 호르몬이 조금씩 감소하게 되는데, 그 통증과 연관된 호르몬을 크게 제가 성호르몬하고 부신호르몬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호르몬은 말 그대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말하는 것이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감소의 폭이 이제 미미하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서서히 감소하는 반면에,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50대 전후로 해서 폐경기를 전후로 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우리 신경에서 그 항염증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골밀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50대 전후로 이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온몸의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통증 의학과나 이제 다른 과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통증 치료로 잘 반응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폐경기 이후에 여성들은 호르몬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분이라 하더라도 잠을 잘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불규칙적인 그런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부신 호르몬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신 호르몬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도움을 주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이제 항염증 이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그런 습관이 반복이 되면 부신 호르몬이 줄어들고 어느 날 이제 번아웃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통증이 이제 심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을 이제 드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이제 폐경기가 되면 산부인과에서 여성 호르몬제를 권하거든요. 그런 이제 호르몬제도 적절히 사용하면 여성의 호르몬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약 먹는 게 싫으신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콩이나 백수 같은 그런 제품들도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영양제로 이제 알약 같은 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적절히 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등의 자세가 안 좋은 경우, 이제 꾸부정하게 오랫동안 생활하시거나 컴퓨터나 모니터를 너무 많이 보시는 경우 등 쪽에 이제 기립근들이 굳어지면서 통증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제 심장이 안 좋거나 췌장이나 이런 장기들이 안 좋은데도 등 쪽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환자분이 이제 등이 아프다고 오셨는데 등이 아프신 지가 이제 몇 년이나 되셨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셨는데 호전이 전혀 없으셨고 제가 진찰을 했을 때도 등이 아플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혈압을 체크해 봤더니 혈압 차이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굉장히 차이가 컸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심장의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환자분들을 대학병원에 의뢰해서 나중에 회진서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좌심실과 좌심방의 그 판막이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서 수술을 하실 상태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느낀 점이 등이 아프다고 하고 이게 만성이고 특별한 이제 치료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을 때 꼭 등만 의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내장기관 중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심장이 안 좋은데 등 쪽이나 어깨 쪽으로 통증이 오는 것을 연관통이라고 하거든요. 연관통은 쉽게 말해서 두 장기의 감각신경이 서로 뭉쳐져서 척수를 타고 뇌로 올라가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뇌에서 어느 부분에서 오는 통증인지 인지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증이 만성화 된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이것이 단순한 근 골격계 통증인지 아니면 정말 내장의 어떤 장기 질병인지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이라는 세포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엘린 수초라고 하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수초가 원료가 이제 인지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영양분이 풍부하면 인지질이 튼튼해져서 신경도 튼튼해지고 전달 속도가 빠르고 대사나 움직임이 그만큼 활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활동력이 부족하고 영양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신경이 조금씩 이제 퇴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사의 순환도 좀 떨어지고 염증이 생겨도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는 통증이 쉽게 생기고 잘 낫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이라 하더라도 그 신경을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사를 좀 잘 챙겨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산소의 어떤 그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운동도 자주 하시고 하면 신경의 그 노화는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신경이 빨리 늙는 원인은 크게 이제 영양 부족과 그다음에 이제 운동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그 신경 세포에 영양분이 부족하면 그 신경 전도 속도가 느려지고 활동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산소가 부족하면 신경 전도나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신경 퇴화가 빨리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써 이제 신경이 튼튼해지는데 나이가 드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제 운동을 하면 신경의 기능은 좀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오래 앉아있게 되면 일단 우리 허리를 구성하는 기립근들이 계속 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근육이 딱딱해지고 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허리의 긴장도가 높아지면 그 허리에 지나가는 신경들이 계속 눌려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계속 앉아있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와 골반의 구조가 좀 틀어지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허리에서 이제 대퇴골을 연결하는 대요근과 그다음에 장골근이라고 있는데 그런 근육들이 짧아지게 돼요. 그런 근육이 짧아지면 허리에 어떤 통증을 유발하는 큰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근육들은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뭐냐면 대요근과 장골근 사이에 우리 무릎으로 내려가는 그 대퇴신경이 있거든요. 나이가 많지 않아도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이 아플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무릎이 아프다고 MRI를 찍었는데 부족 이상도 없고 문제가 없는데 계속 아프신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진찰을 해보니까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대요근과 장골근이 짧아져 있는 경우였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증도 올 수가 있고 물도 잘 찰 수가 있고요.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죠. 줄이는 건데 직업적으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일단 저는 허리의 기립근과 엉덩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운동을 좀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스쿼트 자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쪽의 긴장도를 풀 수 있는 폼롤러를 이용해가지고 집에서 계속적으로 좀 그 부분을 좀 풀어주시는 그런 것이 좋고, 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요근과 장골근 같은 경우에는 그 런지 자세를 해서 그 앞쪽의 근육을 좀 눌러주시는 것이 좋거든요. 자세를 좀 반복적으로 하시면 오래 앉아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른 자세로 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자는 시간 동안 근육이 충분하게 이완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 수면 동안에 보통 우리 몸의 근육은 이완을 하고 멜라토닌이라는 좋은 호르몬도 나와서 통증도 없애주고 뇌 척수액에서 그 노폐물을 걸러주는 그런 기능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옆으로 누워서 잘 때 좀 목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이 어깨 너비만큼 그 베개 높이를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자는 베개를 옆으로 누워서 자게 되면 이 어깨 넓이만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목이 떨어지면서 목에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주무실 때 또 이제 골반 넓이만큼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지 않으면 다리가 좀 처지면서 다리와 골반 쪽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주무실 때는 어깨 넓이만큼 받칠 수 있는 어떤 수건을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신다던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경추베개라고 하는 가운데도 좀 들어가고 이제 겉으로 나와 있는 그런 베개가 있거든요. 그런 베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다리 사이에 낄 수 있는 그 긴 쿠션 같은 걸 미리 준비해서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이 아플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과 질환은 일단 심장 질환도 등 쪽으로 올 수가 있고, 췌장이 안 좋을 때도 등 쪽으로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 안 좋을 때도 등 쪽으로 올 수가 있고, 신장이 안 좋을 때는 약간 그 하부 쪽의 등이나 그 허리 쪽으로 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딱 그 위치가 여기가 등이다, 뭐 신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어렵고, 등의 통증과 더불어서 어떤 내과적인 의심할 수 있는 사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심장 환자를 발견했던 것처럼 어떤 혈압의 차이가 큰다든지, 예를 들어서 췌장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좀 답답함이 느껴지거나 이제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인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를 좀 찾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좀 검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심장 같은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를 미리 좀 검사하시면 어느 정도 본인의 심장 기능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부에 있는 췌장이나 간 같은 경우에는 복부 CT를 찍으면 어느 정도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기로 건강검진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보신다면, 그래서 이제 이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으시다면 등이 아팠을 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슴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심장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심장이 안 좋다고 가슴으로 오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고요. 보통 어깨 쪽이나 어깨나 등 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가슴이 아프시다면은 뭐 식도 질환이나 그다음 위 질환 같은 거를 좀 의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장 질환에 의한 통증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목의 자세가 안 좋아서 그 통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인들이 대부분 목을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고 많이 생활을 하는데, 이런 경우 이제 앞쪽에 목의 근육이 짧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앞쪽에는 중요한 신경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점점 짧아지면은 가슴으로 오는 신경이 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가슴으로 오는 신경이 이제 흥분돼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이럴 경우에
경우에 좀 약간 숨쉬기가 답답하다 이런 증상이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다면 이 목이 괜찮은지 한번 거기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목이 이제 짧아져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봤을 때 좀 아프지 않으신지, 짧아져 있고 어떤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점들이 생기면 이렇게 만졌을 때 통증이 있거든요. 본인이 모를 때는 타인이나 아니면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진찰을 받아보면 목 쪽에 쇄골과 연결되는 요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 요 근육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를 만져보면 딱딱해진 부분이 신경을 좀 누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이제 현대인들은 몸의 구조가 안 좋은 분들이 많아서 그 틀어진 자세를 교정하면서 신경이 눌리는 부위를 좀 풀어주고 치료해주면은 몸의 통증과 염증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호르몬이 이제 통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호르몬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면 음식이나 아니면 약 등을 통해서 이 호르몬 레벨을 충분히 좀 올려주시는 게 통증 예방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또 계속 말씀드리는데, 근본적으로는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나 인대들 좀 튼튼하게 해서 통증의 역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을 하는 것은 또 뇌 안정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몸의 통증에도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만이신 분들은 지방이 많잖아요. 지방이 많다는 것은 지방 자체에서도 염증세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신 분들 보면은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본인이 어떤 자세나 이런 거 관계없이 일단 염증 수준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만 뭘 잘못해도 통증을 더 쉽게 느끼실 수가 있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척추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척추 중에서 요추 4, 5번이 우리 몸무게를 굉장히 많이 담당하는 부위고,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부위예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너무 앉아있거나 활동을 과하게 하다 보면은 척추 쪽에 무리가 많이 가면서 디스크도 굉장히 자주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과체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본적인 염증을 줄이고, 그 다음에 척추에 무리를 가지 않는 선에서 체중을 일단 감량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면은 사실 발바닥도 엄청 아프거든요. 족저근막염 환자들도 대부분 뚱뚱해요. 근데 그 족저근막염이 잘 안 나는 이유가 체중이 계속 눌려가지고 발바닥이 걸어다니는데 어떻게 이게 뭐 약을 쓴다고 잘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대부분 체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 중에서도 허리가 아프신데 체중이 좀 많이 나오셨다, 그리고 배가 좀 많이 나오셨다, 이런 분들은 제가 체중 감량을 꼭 말씀드리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 좀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만과 통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생활 습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제 생활 자세 부분인데, 자세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직업상 한쪽 방향을 계속 써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뭐 미용실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세탁기를 하신다던가 뭐 그림을 그리신다던가 이런 부분 있어서는 보통 이제 자기가 이제 오른손잡이일 경우 오른손을 계속 많이 쓰면서 그쪽에 등 근육이 뭉치고 또 허리가 틀어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직업적으로 계속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꼭 집에 오셔가지고 그쪽을 좀 풀어주시고 항상 이런 걸 습관화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 이제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이제 자세 같은 거는 본인이 신경 쓰면 조금 고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유의를 해주셔야 됐고, 직업적으로 이제 한쪽의 근육이나 이제 그런 인대를 좀 쓰는 분들은 집에 오셔가지고 그걸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 생활 습관을 좀 생활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현대의 어떤 그 생활 식단을 보면 당의 섭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빵이나 뭐 과자 같은 그 안 좋은 그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좋은 것을 먼저 먹기보다는 안 좋은 것을 최대한 많이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단 어떤 그 음료라든지 뭐 과자라든지 빵 같은 거는 최대한 섭취를 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그 신선한 재료를 사서 집에서 직접 해서 드신다든지, 이제 단백질과 그다음에 채소를 좀 충분히 드시면 만성통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한다는 거는 결국에 과하게 쓴 부위를 좀 이제 이완시켜 줄 수 있게 좀 풀어주라는 건데, 가족분들 중에서 이제 혹시 본인의 어떤 그 근육이나 이런 걸 풀어줄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거기를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풀어줄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이제 힘드신 경우에는 폼롤러 같은 부위를 사용해서 자가로 이제 그 부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반신욕이나 사우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몸을 전체적으로 이완시켜 주시고, 사실
이게 한두 번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고 매일매일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장수하시는 분 생활 습관 중에서 보면은 꼭 반신욕 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자기가 이제 썼던 근육을 그날 해소시킨다. 그러니까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이제 힘들었던 부분을 좀 해소시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한 가지씩 해보면서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성 통증에 좋은 음식은 일단 그 단백질이 좀 풍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질과 비타민이 들어간 야채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에서 근육이나 이런 세포가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드셨을 때 도움이 많이 되시고,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그런 성분들이 주요한 원소는 아니지만 우리 몸의 어떤 대사를 이제 이루게 하는 주요한 조효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드셔줘야 대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선한 야채를 드시는 게 좋고, 칼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또 추천드리는데, 칼슘이란 그 원소는 우리 몸을 산성에서 알칼리로 바꿔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알칼리로 이제 우리 몸이 변하게 되면 염증이 많이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칼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푸른색 야채, 뭐 빨간색 야채 이런 거 충분히 드시면 칼슘도 같이 보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영양제를 왜 드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식품으로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원소를 섭취하면 정말 그게 가장 좋지만, 사실 지금 현대에 나와 있는 이런 식품들은 영양소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도 50년 전에 나온 사과랑 지금 사과를 비교하면은, 예전에 이제 나온 사과만큼 영양소를 보충하려면 보통 지금은 현재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먹어야 그 비슷한 양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식품에서 이제 나온 섭취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불가결하게 이제 영양소를 드실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 이제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 수용성 중에서 B군, C군은 이제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요. 지용성 비타민은 D군을 좀 이제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통증 환자들에게 필요한 영양제가 이제 마그네슘이 있거든요. 예,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고 심장도 좀 안정적으로 해주고, 그래서 마그네슘은 꼭 추천을 드리고요. B군은 우리 몸의 어떤 에너지원, 활력을 내기 때문에 좀 충분히 드셔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염증을 굉장히 낮추고 몸에 전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간은 비타민 C가 몸에서 합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꼭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과일이나 야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좀 고영량을 드시는 게 좋아요. 보통 3,000원 이상에서 뭐 10,000 이상 드셔도 되고요. 비타민 C의 형태도 가루에서부터 이제 그 형태가 뭐 리포즈말 비타민 C도 있고 뭐 앞타민 C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가 많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 몸에서 잘 흡수가 되는 형태로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흡수가 잘 되는 영양제를 선택해서 드시면은 통증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엉덩이가 아프신 경우는 대부분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생기는 것인데,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장도가 떨어지고 근육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엉덩이 근육을 좀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스쿼시 같은 운동을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좀 너무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좀 많이 걸어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엉덩이 근육을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좋은 점이, 엉덩이를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허리에서 하는 일을 엉덩이 쪽에서 이제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리 통증이 많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골반과 다리 쪽의 근육을 강화하면서 이제 발목이나 발바닥의 통증도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걸을 때 사실 우리가 좀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다리로 걷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리로 걷는다는 느낌보다는 엉덩이 전체를 이렇게 회전해서 걷는 것이 엉덩이를 좀 더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통증을 줄일 때 우리가 가장 흔히 일어나는 그 자세의 틀어짐을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세에 항상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틀어진 자세를 치료를 통해서 이제 회복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호르몬 레벨이나 그 다음에 신경을 좀 튼튼하기 위해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좀 운동인데, 운동을 해서 그 근육이나 인대를 튼튼하게 하고 산소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뇌 상태를 안정화시킨다면 이제 통증의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증 관리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생활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의 통증뿐만 아니라 마음의 통증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마음까지 신경을 쓴다면 통증 관리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